저에게 테니스가 운명처럼 다가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구 우천면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발령받아 오신 선생님께서 테니스부를 창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남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축구 시합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6학년을 제치고 5번째로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몇 학년이셨나요? 4학년 때였습니다. 예. 4학년을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짝 제가 이제 그 테스트들을 좀 잘 받아서 장학생이야, 장학생 그거. 그냥 테니스 처음 보는 스포츠였고 공도 그렇고 라켓으로 치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하게 됐죠. 와, 그 선생님이 꿈나무를 그때 발굴을 하신 거네요. 진짜 감사한 일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말도 안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슬슬 국제대회도 이제 좀 참석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테니스가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테니스를 내가 계속 동반자로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우와. 와. 야, 괜히 레전드가 아니구나. 그럼요. 와, 너무 멋있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테니스 선수로서는 관절, 이제 무릎, 뭐 골반, 어깨 이제 이런 부상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윈블던 대회 때 무릎 인대를 이제 한번 다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사실 무릎이 좀 아파서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성적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4살에 예, 제 2009년도 34살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하긴 근데 얼핏 생각하면 테니스는 팔 어깨로 하는 거고 근데 다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모든 스포츠는 하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다리가 쫓아가질 않으면 그 좋은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꺾는 그런 그 자세를 많이 하니까 무릎에서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테니스 선수들은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아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뭐 뚝뚝 소리 이제 뭐 항상 나고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모가 되어도 연골 자체에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야, 이게 문제야. 사실 무릎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 무릎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예. 네네. 하지만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 갔을 때 제 무릎 연골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사실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선생님이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좀 뛰었냐. 예,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으로 버틴 건가? 근육?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그나마 일반 사람들보다 좀 좋다 보니까 근육이 좀 지탱을 해줬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통증을 좀 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 맞아. 실제 연골의 두께는 약 3mm입니다. 3mm. 예, 어우, 3mm면. 진짜 얇다. 예. 우리 무릎 관절은 하루에 적게는 1만 번, 많게는 10만 번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요. 연골은 그렇죠. 예. 연골은 매일매일 자극을 받고 닳게 됩니다. 연골이 닳고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연골 파편이나 뼈 조각 같은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런 노폐물 찌꺼기들은 활액을 통해 둥둥 떠다니며 활막을 자극하고 활막에는 결국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퇴행성 관절염 엑스레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어머. 0, 1, 2, 3, 4. 사가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 거의 살은 붙어 있죠. 아예 간격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요? 연골이 없어서 뼈와 뼈가 부딪혔을 때 통증이 나는 거거든요. 예. 달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그 통증은 이제 굉장히 좀 심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독님이 통증을 느꼈던 그 기수가 어디쯤인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4 정도에서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딱 딛는 것 자체가 벌써 예, 아파서. 쉽지가 아예 관절 사이에 뭐가 껴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움직일 때마다 이제 뭐 약간 뭐 찌그적찌그하고 뭔가 좀 그런 아픔. 근데 이게 인간이 느끼는 통증을 점수로 환산해 봤을 때 출산 시 겪는 산통이 네. 8.5점이라면 말기 퇴행성 관절염은 9.1점이라고. 이야. 그러니까 제일 심한 건 통풍을 이기는 거죠. 저도 제 무릎 때문에 이제 수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뼈가 아닌 다른 물질이 좀 들어온다라는 게 사실은 좀 겁나기도 하더라고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수술 과정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선수 복귀를 하기 위해서 네. 좀 수술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아니고 줄기세포. 예, 줄기세포 수술을 이제 했는데 줄기세포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무릎 줄기세포 수술하시고 나서는 막 뛰어도 되고 예전 같은 활동이 가능하시던가요?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좋아지려고 수술하고 그 과정을 네, 거쳤는데요? 근데 약간 이런 런지 자세라든지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황에서 디딜 때, 이럴 때 이제 시큰하고 이제 막 하는 계속해서 좀 최대한 안 쓰면서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꼈으면서. 아유, 세상에. 무릎 관절염 수술은 뭐 최대한 미루는 게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예.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수명이 약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50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70세에 재수술을 해야 하니까요. 예. 70세면 조금 리스크가 있으시겠다. 네. 뭐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예, 어렵고 또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내 무릎을 최대한 아껴 사용하다가 예, 불가피한 경우 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항상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 숫자 보시면서 이렇게 서 계시고 그냥 포기하고 또 다음 신호 기다리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관절염 때문인 그쵸. 거죠. 보통 노인 보행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이게 뇌졸중, 치매 같은 신경학적 손상도 원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왜 그러느냐? 감독님조차 심지어 아파가지고 주저주저 하셨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 장애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퇴행성 변화가 커지고 고통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 5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가 279만 6,670명. 280만 명입니다. 진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이 전체 환자의 94%예요. 이렇게 50대 이상이라면 다르게 말하자면 일단 신호등 빨간불 앞에 딱 섰을 때 더 큰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 빠르게 못 지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행장애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 그래서 좀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봐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더 겁을 주려고. 네, 아이고, 다리가 불편하시네. 어떡해. 아이고, 저게 문제예요. 어떡해. 차에 또 놀라셨네. 이제 막 빨리 가야 된다고. 아니 저러다 생각하셔서. 골반이나 이런 데 다치시면 큰일 난다니까 진짜. 아유. 차가 들어오죠. 안 돼. 빨리. 아우. 안 돼, 어르신 어떡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보행자 가운데 이 노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행자 사망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특히 이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이 1위라는 거예요. 운전 중이 아니에요. 운전 중이 아니고요. 걷다가. 무려 사망자의 44.4%를 차지했는데요. 즉 자동차 안에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나 도로를 걸어갈 때 아우. 급하게 가다가 사망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고 또 신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맞아.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사안 하나하나의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건 사회 문제인 거고 우리의 미래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맞아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시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인지하는 거하고 내 맞아. 몸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저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엔 가다가 그 가운데 서면서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냐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절염과 교통사고 이게 상관관계가 크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가 7.7명인데 OECD 회원국 중에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예요. 이야. OECD 회원국 평균이 10만 명당 1.9명입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데서 4배예요, 일이야. 4배. 그 말은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운동 능력이거든요. 노인들이라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느 정도 무릎 관절이 다른 상태인데 하중을 받는 무릎에 통증이 오면 보행이 불편해지면서 움직임에 제약이 생겨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또 무엇보다 관절염 환자들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는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떤 사인을 보면 불편하시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책상이나 선반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 뭐 다리가 O자형으로 좀 쉬어지는 경우 계단 오를 때 좀 힘들어하는 경우 내려갈 때도 그렇고 관절염의 진행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75세의 보행 속도가 느리면 정상 속도의 보행자에 비해 6년 이상 먼저 사망하고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더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이 운동할 때 배우는 그 스텝을 잘 해놓으면 걸음걸이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인 거를 되게 무시를 해요. 걷는 거부터가 사실은 잘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마라톤이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뛰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자세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 전매 특허 자세, 뭐 양반다리, 앞바다리, 나비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 그죠? 그 자세, 그 자세가 방바닥에 앉아서 이제 양반다리 하고 뒤에 소파에 기대고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모두 소파로 의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고 있는 독실아 너도 빨리 소파 위로 올라가라. 네, 이 양반다리가 흔히 말하는 그 O자다리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O자다리가 뭐가 문제냐? 보기 싫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제 연골에 치명적이기 때문인 건데 무릎 안쪽 휘어져 있으면서 무릎 안쪽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또 전체적으로 무게가 하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에만 하중이 들어가다 보니 이 불균형한 하중 때문에 당연히 안쪽 연골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바다리. 계속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